어르신 3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임페리얼 호텔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선화그룹의 영예인 나 별표한 사기꾼에게 내 마음과 6억 원이라는 거금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있었다. 미래의 시어머니가 30억 원짜리 신혼집 열쇠를 정중하게 꺼내 시누이의 손에 쥐어주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 몸을 감싼 이 화려한 웨딩드레스는 내가 피해자로 전락한 이 사기극의 무대 의상일 뿐이라는 것을. 내 입가에 걸린 미소는 여전했지만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내렸다. 이미 판결은 내려졌다. 나는 오늘 이 약혼식을 그들의 죄를 낱낱이 파헤치는 심판의 법정으로 만들 것이다. 오늘은 나 별표한 별표가 별표의 약혼식 날이다. 서울 강남에서도 최고급으로 꼽히는 임페리얼 호텔은 눈부신 조명으로 빛났고 실내악단의 연주는 감미롭게 영혼을 어루만지는 듯 했다. 나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캥의 곁에 섰다. 지난 2년 동안 나의 운명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남자였다. 강은 부유한 집안 출신은 아니었지만 대형 증권사의 고위 간부로서 유능함을 뽐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소개했고 나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가 조명을 받아 번뜩였다. 강의 프러포즈 선물이라지만 사실 그 돈은 내가 그에게 송금해준 것이었다. 사랑을 돈으로 계산해선 안 된다고, 내 재력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성공을 돕는 건 당연하다고 합리화해왔다. 지금 생각하니 내 인생 최대의 흑역사이자 맹목적인 어리석음이었다. 연회는 양가 부모님의 축사가 있기 전까지 순조로웠다. 나의 아버지이자 선화그룹의 회장인 광 회장님은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 이어서 강의 어머니 흐엉 여사가 단상에 올랐다. 그녀는 용과 봉황이 수놓아진 붉은 색계량 한복을 입고 내가 명절마다 선물했던 금목걸이와 보석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다. 흐엉 여사는 마이크를 잡고 환하게 웃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사돈어른. 그녀의 목소리가 홀 안에 쩌렁쩌렁 울렸다. 오늘은 우리 안과 강의 기쁜 날입니다. 두 아이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 우리 가족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비록 우리 집안 형편이 아내 집안만 못하지만 우리는 아내를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지만 그 말투에는 기이한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시어머니는 늘 자신의 가난함을 무기 삼아 동정심을 유발하고 내게서 선물을 뜯어내곤 했다. 곧이어 흐엉 여사가 본색을 드러냈다. 이 뜻깊은 날,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 우리 집안에서 준비한 특별한 예물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녀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나를 힐끔 쳐다보았다. 바로 한남동에 위치한 고급 빌라, 시가 30억 원 상당의 저택입니다. 사실 이 집의 잔금은 사돈댁에서 해결해 주셨지만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우리 강의 이름으로 계약을 진행했지요. 이곳이 바로 두 사람이 신혼살림을 꾸릴 보금자리입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감탄을 쏟아냈다. 그 빌라는 나와 강이 함께 보러 다녔던 곳이고 계약금 2억 원은 내 주머니에서 나갔다. 강은 결혼 후 내 이름을 등기부등본에 올려주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이어진 흐엉 여사의 말에 내 전신의 피가 차가운 얼음장처럼 굳어버렸다. 그녀는 금장 열쇠를 높이 치켜들더니 내가 아닌 옆에 서 있던 자신의 딸이자 강의 여동생인 별표에게 건넸다. 하는 뛸듯이 기뻐하며 열쇠를 받아 챙겼다. 그리고 이 집은 흐엉 여사는 누가 못 들을세라 목청을 높였다. 우리 딸 하이 명의로 하여 하이 결혼 지참금으로 줄 것입니다.
강과 아는 부부니까 어디서든 살면 그만이지요. 하지만 하는 여자아이라 든든한 자기 집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순간 연 회장의 정적이 흘렀다. 곧이어 웅성거리는 비난의 소리가 터져나왔다. 아버지의 분노 섞인 헛기침 소리가 들렸고 어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입가의 미소는 그대로였지만 내 안의 모든 신뢰는 무너져 내렸다. 이것이 내가 마주한 쓰디쓴 진실이었다. 30억 원짜리 집, 그중 내가 낸 계약금 2억 원 후 그 거액의 자산이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뻔뻔하게 가로채지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강을 바라보았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비겁하고 무력한 남자의 전형이었다. 안. 화내지 마. 내가 엄마랑 잘 이야기할게. 나중에 우리가 돈 벌어서 다른 집 사면 되잖아. 엄마는 그냥 체면 때문에 그러시는 거야? 내가 좀 봐줘. 그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그의 도망치는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했다. 체면. 이건 탐욕이고 착취이며 내 믿음에 대한 모욕이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말 한마디 못하는 마마보이였고 내 재산을 강탈당하는 순간에도 침묵하는 공범이었다. 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남자의 실체를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는 내가 의지할 남자가 아니라 금융권 엘리트라는 껍데기를 쓰고 우리 집안의 고혈을 빨아먹으려던 별표 빨대 별표일 뿐이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눌러 담았다. 이건 약혼식이 아니야. 6억 원짜리 수업료를 낸 인생 공부야? 이대로 물러설 순 없었다. 나는 내 존엄을 되찾아야 했다. 나는 강의 팔짱을 풀고 앞으로 나섰다. 의기양양해하는 흐엉 여사와 하이 모녀 앞에 섰다. 서늘하고 날카로운 미소를 짓자 연 회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다. 어머님, 그리고 하씨. 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명료하게 울려 퍼졌다. 하객 여러분, 그리고 제 약혼자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흐엉 여사는 움찔했지만 곧 거만한 표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내가 체면 때문에라도 참고 넘어갈 거라 믿는 눈치였다. 안, 소란 피우지 마라. 그녀가 눈을 부라리며 작게 속삭였다.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내 뒤에서 고개만 숙이고 있는 강을 돌아보았다. 여러분, 즐거운 분위기를 망쳐 죄송합니다만 진실은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환상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 쓰라린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손을 들어 하이손에 들린 금장 열쇠를 가리켰다. 저 빌라는 어머님 말씀대로 저와 강이 고른 집입니다. 계약금 2억 원은 제 계좌에서 이체되었습니다. 강 씨는 결혼 후 공동 명의를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를 믿었죠. 나는 강을 쏘아보았다. 강 씨, 그 약속 기억합니까? 강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다. 다급해진 흐엉 여사가 끼어들었다. 안, 무슨 소리냐? 우리 가족은 널 사랑해서 그런 거야? 한은 아직 자리를 못 잡았으니 안정을 찾게 해주려는 거지. 계약금은 나중에 돌려주마. 나중에요. 내가 비꼬듯 되물었다. 왜 항상 나중에 줘? 부부의 공동 재산이어야 할 집을 멋대로 신우이 명의로 돌려놓고 돈은 나중에 주겠다. 돈도, 사랑도, 신뢰도 그렇게 맘대로 양도하고 외상으로 달아둘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어머님. 나는 말을 이었다. 지난 2년 동안 저는 강씨 가족에게 총 별표 6억 원 별표를 썼습니다. 강남 아파트 전세 한 채는 구할 수 있는 큰 돈이죠.
돈이 아까운 게 아닙니다. 제 어리석음이 아까울 뿐입니다. 사업에선 똑똑한 척했지만 사랑 앞엔 눈먼 장님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흐엉 여사와 하이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을 것이다. 만약 저에게 대인배처럼 굴며 집을 시누이에게 양보하라고 하신다면 나는 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좋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낸 계약금 2억 원,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현금으로 돌려주십시오. 전하객이 보는 앞에서 말이죠. 나는 지금 당장 현금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흐엉 여사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아, 아나. 그 큰 돈을 누가 현금으로 들고 다니니? 그럼 죄송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돈도 없으면서 대인배니 체면이니 운운하지 마세요. 이건 명백한 사기이자 횡령입니다. 사기는 법으로 해결해야죠. 나는 왼손 약지에서 10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천천히 빼냈다. 반지를 두 손가락으로 집어든 채 감정이 거세된 눈빛으로 강을 바라보았다. 이 반지 강 씨가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샀다고 했죠? 죄송하지만 하객 여러분, 이 반지 값 1억 원. 제가 강 씨에게 송금해서 사오게 시킨 겁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조건부 증여였죠. 하지만 이제 결혼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반지는 강 씨가 가져가서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키시길 바랍니다. 나는 반지를 강 앞에 와인잔에 퐁당 빠뜨렸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 돌아섰다. 결의에 찬 눈빛이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틀렸습니다. 비싼 수업료 냈다고 생각할게요. 하지만 저들을 그냥 두지는 않겠습니다. 아버지, 광 회장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무언의, 그러나 가장 강력한 지지였다. 여러분, 내가 목소리를 높였다. 저, 선아 그룹의 안은 선언합니다. 이 약혼은 무효입니다. 제 사랑은 철저히 이용당했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자산 문제는 법무팀을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단상을 내려왔다. 기이할 정도로 속이 후련했다. 평생 연극 속에서 사느니 한 번 아프고 끝내는 게 낫다. 이 6억 원짜리 교훈 평생 잊지 않으리라. 내 파혼 선언이 끝나자 장내는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다. 대부분은 나의 단호한 태도에 박수를 보내는 분위기였다. 아버지는 즉시 비서실과 보안팀에 신호를 보냈다. 부모님께 다가가자 뒤통수에 흐엉 여사와 하이 도끼 어린 시선이 꽂히는 게 느껴졌다.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우리 딸, 정말 잘했다. 가서 쉬어라. 뒤처리는 아빠가 알아서 하마 아버지의 든든한 말씀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강을 뒤돌아보았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쳐박고 있었다. 그 비겁한 모습이 내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었다. 그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다. 그저 내 배경과 돈에 기생하려던 가짜였다. 마지막 인사를 하러 다가가자 흐엉 여사가 득달같이 달려와 강을 가로막았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안녕. 적당히 해. 우리 집안 망신 다 시키고 속이 시원해? 며느리 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독할 수가 있어? 나는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대꾸했다. 아줌마, 본인 체면부터 챙기시죠. 제가 독하다고요? 남의 집 귀한 딸 돈 6억을 뜯어내고 신혼집 계약금까지 가로챈 건 독한 게 아닙니까? 아프다고 핑계대며 돈 타간 건요? 그게 어른이 할 짓입니까?
흐엉 여사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녀 뒤에 숨은 강을 노려보았다. 강, 마지막 기회야. 남자답게 한마디만 해. 너 정말 어머니가 진명에 돌리는 거 몰랐어? 정말 반대했던 거 맞아? 강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애원하는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는 절망만이 가득했다. 미안해. 내 말 좀 들어줘. 널 사랑해서 그런 거야? 엄마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나중에 꼭 명예 바꿔줄게. 제발 기회 한 번만 줘. 역시나. 어머니에 대한 반항은커녕 비겁한 변명과 사랑 타령뿐이었다. 사랑. 나는 코웃음을 쳤다. 날 사랑했다면 어머니가 날 이렇게 모욕하게 두지 않았겠지. 2년 동안 나한테 모든 비용을 떠넘기지도 않았을 거고 내 진짜 신분을 숨기지도 않았을 거야. 나는 그에게 다가가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오직 그만 들을 수 있게? 강,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금융사 고위 간부. 뒷조사해보니 말단 대리더구나. 내가 입은 명품 정장, 내 차, 내가 샀다던 밥값. 다 내 돈이었잖아. 강은 석상처럼 굳어버렸다. 핏기가 완전히 사라진 얼굴이었다. 진실을 알았을 때 내 기분이 어땠는지 알아? 마치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텅 빈 종이 인형을 보는 것 같았어. 제발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강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애원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졌겠지만 지금은 경멸스러울 뿐이었다. 저건 반성의 눈물이 아니다. 밥줄이 끊긴 패배자의 눈물일 뿐. 당신이 뭘 잘못했냐고 내가 그를 다그쳤다 날 이용한 죄? 무능한 주제에 허세 부린 죄? 아니면 분에 넘치는 탐욕을 부린 죄? 그는 또다시 고개를 떨구었다. 그 침묵이 모든 답을 대신하고 있었다. 그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도 제 어미에게 대항할 배짱도 없는 껍데기일 뿐이었다. 나는 몸을 돌려 당황해 어쩔 줄 모르는 강과 흐엉 여사를 뒤로 했다. 기이할 정도로 마음이 가벼웠다. 마침내 내 인생에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던 기생충 같은 존재를 도려낸 것이다. 이 관계는 내게 있어 실패한 투자일 뿐이었다. 6억 원짜리 교훈. 뼈에 새겨 2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나는 아버지가 계신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선화그룹 법무팀을 이끄는 수석 변호사, 민 변호사가 이미 도착해 있었다. 아버지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그는 날카롭고 패배를 모르는 불패의 변호사로 정평이 나 있었다. 아버지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셨다. 그 품은 넓고도 아늑했다. 잘했다. 우리 딸 진실을 마주하고 스스로를 지켜낸 내가 자랑스럽구나. 역시 내 딸이야. 아빠, 저 피곤해요.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래, 들어가 쉬거라. 뒷일은 민 변호사가 알아서 할 거다. 내 명예와 돈 하나도 빠짐없이 되찾아줄 테니 걱정 마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와 법무팀을 믿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시련을 통해 단단해진 나 자신을 믿기로 했다. 더 이상 사랑에 눈먼 철부지 아가씨는 없다. 나는 호기심 어린 시선들을 뒤로하고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강을 스쳐 지나갈 때도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내 인생에서 그라는 존재는 이제 완전히 차단, 불락되었다. 집으로 향하는 롤스로이스 뒷좌석에서 나는 말없이 차창 밖을 응시했다. 강과 그의 가족은 치밀했다. 그들은 내 신뢰와 관대함을 이용해 완벽한 덫을 놓았다. 흐엉 여사는 가난하고 병약한 노모를 연기했고
강은 능력은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성실한 청년 가장 코스프레를 했다. 그들은 번갈아가며 내 돈을 뻔뻔하게 갈취해갔다. 눈을 감았다. 6억 원은 적은 돈이 아니지만 더 뼈아픈 건 낭비해버린 나의 20대 청춘과 사랑에 대한 믿음이었다. 나는 강을 사랑했고 그가 좋은 사람이라 믿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어설픈 삼류 연극이었다. 휴대폰을 열어 강과 찍었던 지난 사진들을 훑어보았다. 사진 속 그는 언제나 다정했고 사랑을 속삭였다. 하지만 이제 와보니 그 포옹도 키스도 전부 연기였다. 그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배경과 돈을 사랑했을 뿐이다. 강의 가족이 순순히 물러날 리 없었다. 교활한 흐엉 여사는 분명 사실을 왜곡해 나를 가난한 시댁을 무시한 악덕 재벌 3세로 몰아갈 것이다. 하지만 상관없다. 나에겐 진실이 있고 증거가 있으며 대한민국 최고의 법무팀이 있으니까. 나는 옆자리에 앉은 민 변호사를 향해 입을 열었다. 민 변호사님, 당장 2가지를 진행해 주세요. 첫째, 한남동 빌라에 대한 가압류 신청. 둘째, 강씨 가족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 지난 2년간 제가 쓴 돈 전액 총 6억 원 반환을 청구하세요. 그 돈은 결혼을 전제로 한 조건부 증여였고 결혼이 파탄났으니 법적으로 돌려받아야겠습니다. 민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사님.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확보한 증거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오늘 밤 당장 처리하겠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스쳐 지나갔다. 내 인생의 이막이 올랐다. 오늘 연회는 내 성인식이나 다름없었다. 6억 원을 내고 정신을 차렸으니 수업료치곤 싸게 먹힌 셈이다. 저 사기꾼들을 절대 편하게 살게 두지 않겠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재로 들어갔다. 부모님은 내가 혼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방해하지 않으셨다. 나는 드레스룸을 열어 강이 쓰던 물건들, 내가 사준 명품들을 바라보았다. 그가 상사가 선물해줬다고 자랑하던 3천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 해외 출장 가서 샀다던 명품 셔츠. 그리고 그가 할부로 힘들게 샀다던 스포츠카까지. 전부 거짓말이었다. 시계는 작년 생일에 내가 사준 것이었고 셔츠는 파리 여행 때 내가 골라준 것이었다. 스포츠카. 계약금부터 매달 할부금까지 내 통장에서 나갔고 명의만 강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 되짚어볼수록 내 멍청함에 치가 떨렸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강과 나눴던 예전 메시지들을 다시 읽어보았다. 그는 항상 교묘하게 덫을 놓았다. 성공한 남자지만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척. 이번 프로젝트 계약만 성사되면 대박인데 급전이 좀 필요해서. 자기가 능력 있는 건 알지만 부담 주고 싶진 않은데. 딱 1억만 융통해 줄 수 있을까? 내일 바로 갚을게. 자기가 돈 많은 건 알지만 엄마 수술비는 내 손으로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 근데 병원비가 너무 비싸네. 1,000만 원만 보내줄 수 있어? 며느리로서 효도하는 셈 치고 부탁해. 이번에 승진해서 월급 올랐는데 차 할부금이 밀려서 좀 쪼들리네. 1,500만 먼저 빌려주라. 월말에 보너스 나오면 바로 줄게. 이런 식의 레퍼토리가 무한 반복이었다. 그리고 나는 멍청하게도 매번 송금 버튼을 눌렀다. 나의 내조가 그를 성공으로 이끌 거라 믿었으니까. 하지만 그는 성공할 의지가 아니라 기생할 의지만 가득한 놈이었다.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다. 청담동의 자선 파티였다. 정재계 인사들만 모이는 그곳에서 선아그룹의 외동딸인 나는 수많은 남자의 타깃이었다. 강은 완벽한 타이밍에 나타났다.
세련된 매너, 유창한 화술, 그리고 외국계 투자회사의 별표 수석 매니저 별표라는 직함. 그는 자수성가한 능력남인 척, 부유한 처가에 기댈 생각 따윈 없는 척 연기했다. 나는 그 자신감에 반했다. 아버지의 배경이 아닌 인간 안을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났다고 착각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뒷조사 결과는 참담했다. 그는 고위 임원이 아니라 월급 300만 원짜리 말단 대리였다. 그 파티장 티켓. 분명 빚을 내서 샀거나 지인에게 빌부터 들어왔겠지. 나라는 대어를 낳기 위한 초기 투자 비용이었을 테니까. 나는 강이 마지막으로 준 생일 선물을 열어보았다. 장미 꽃다발이었다. 그날 그는 드물게도 자기 돈으로 밥을 사고 꽃을 선물했다. 나는 그게 기특해서 감동했었다. 하지만 귀가 후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무심코 던진 말에 내 환상은 깨졌다. 어머 아가씨, 꽃이 참 예쁘네요. 아까 강 서방님이 꽃시장 갔는데 15,000원짜리를 8,000원으로 깎느라 30분 동안 상인이랑 실랑이 했대요. 결국 깎아서 사왔다며 자랑하던데요. 8,000원. 그게 강이 생각하는 내 가치였다. 나에게 줄 꽃값 몇천 원을 아끼려고 시장 바닥에서 흥정하는 남자. 그러면서 내가 사주는 수천만 원짜리 명품은 덥석덥석 받아 챙기는 그 이중성과 찌질함에 소름이 끼쳤다. 나는 꽃 상자를 닫았다. 추억 따위가 아니다. 이건 그놈의 착취와 위선을 증명할 증거물이로다. 때마침 민 변호사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이사님, 법무팀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한남동 빌라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완료되었고 강씨 측에 24시간 내로 6억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겠다는 내용 증명도 발송했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수고하셨어요, 민 변호사님. 증거자료는 완벽하죠? 계좌 이체 내역, 카드 명세서, 그 여자, 신우이, 내게 사준 명품 영수증, 그리고 돈 달라고 징징거린 문자 내역까지 싹 다요. 물론입니다. 차고 넘칩니다. 특히 조건부 증여와 어머니 병원비를 빙자한 사기 행각은 빼박입니다. 좋아요. 믿고 맡길게요. 전화를 끊었다. 이제 법정 싸움뿐만 아니라 여론전이 시작될 것이다. 그 여우 같은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리 없다. 분명 나를 돈으로 사람 무시하는 재벌녀로 언론 플레이하겠지? 하지만 두렵지 않다. 진실은 조작보다 강하다. 나는 가죽 의자에 몸을 파묻고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거짓된 연극에 내 인연을 허비했지만 덕분에 나는 각성했다. 이제 내가 가진 돈, 권력, 지능 모든 것을 동원해 처절하게 응징할 것이다. 돈으로 명품은 살 수 있어도 사람의 품격은 살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내일부터는 새로운 안으로 사는 거야. 겉만 번지르르한 껍데기 따위엔 절대 속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렸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아침, 나는 개운하게 눈을 떴다. 머리는 맑았고 투지가 솟구쳤다. 선화그룹 회장실로 직행하니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다. 우리 딸, 좀 괜찮니? 네, 아주 개운해요. 슬픔은 없고 오기만 남았어요. 그래, 그거면 됐다. 내 자신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 아버지는 서류 뭉치를 건네셨다. 민 변호사가 정리한 보고서다. 내가 놈들에게 쓴 돈, 정확히 6억 원이더구나. 서류를 넘길 때마다 숫자들이 비수처럼 꽂혔다. 반응은요? 예상대로다. 놈들 변호사 말이 그 돈은 빌린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준 선물이라더구나. 자발적,
헛웃음이 나왔다. 뻔뻔하기가 그지없네요. 증여라고 우기면 돌려받기 힘들 수 있어. 하지만 우리에겐 조건이 있지 않니? 신혼집명의 문제 말씀이시죠? 그렇지. 내가 계약금을 내고 인테리어 비용을 댄 건 결혼 후 공동명의를 한다는 구두 약속이 전제된 것이었으니까. 나는 바로 행동에 나섰다. 강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가자마자 그가 다급하게 전화를 받았다. 안. 제발 고소 취하해줘. 내가 다 잘못했어. 계약금 2억은 돌려줄게. 그러니까 제발 사람 망신 좀 그만 시켜. 2억. 나는 코웃음을 쳤다. 나머지 4억은? 그동안 너랑 내 식구들 먹여 살린 건 공짜고? 안, 말이 심하잖아. 그건 우리가 사랑해서 내가 해준 거잖아. 나도 노력했어. 투잡까지 뛰면서 돈 모으려고. 내가 투잡 뛸 시간에 내 돈으로 산 명품 자랑하고 다닌 거 다 알아. 15,000원짜리 꽃값 깎을 정성은 있고 사기칠 시간은 있었나 보지? 나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감성팔이 집어치워. 법적으로만 얘기해. 한남동 빌라, 내가 결혼하면 공동명의 해준다고 약속했지? 내가 계약금 냈는데 넌 약속을 어기고 신우이 명의로 돌렸어. 이건 단순 변심이 아니라 사기야. 안, 엄마 욕심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설득할게. 설득. 넌 그럴 자격 없어. 24시간 준다. 6억 원 전액 입금 안 하면 바로 고소장 접수야. 사기죄에 명예훼손까지 추가해서 콩밥 먹여줄 테니 각오해. 나는 대꾸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이 정도면 놈의 멘탈은 나갔을 거다. 예상대로 10분도 안 되어 시어머니 흐엉 여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기고만장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없고 분노와 공포에 젖어 있었다. 안 이사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감히 제 아들을 고소하겠다니요. 그건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집안 명예를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겁니까? 명예라니요, 아줌마. 그건 아줌마 스스로 내다 버린 겁니다. 제가 굳이 짓밟을 필요도 없어요. 나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잊으셨나 본데 임페리얼 호텔 CCTV에 아줌마가 신혼집을 딸에게 주겠다고 떠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그건 명백한 횡령이자 사기의 증거입니다. 입 닥쳐. 원하는 게 뭐야? 까놓고 말해. 그녀가 악을 썼다. 원하는 거? 간단해요. 당신과 당신 아들이 가져간 돈 6억 원 그리고 진실을 인정하는 것. 당신 아들은 계약금을 받아내기 위해 공동명의를 약속했고 그 약속을 어겼죠. 이건 사기입니다. 전 절대 봐주지 않아요. 수화기 너머로 흐엉 여사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계약금 2억은 돌려줄게. 하지만 나머지는 내가 좋아서 준 거잖아. 못 돌려줘. 돌려줄 수 있을지 없을지는 판사님이 결정하시겠죠. 아줌마, 수술비 핑계대고 돈 뜯어서 딸한테 5천만 원짜리 에르메스 백 사줬더군요. 내 계좌 내역이랑 문자가 조작인 줄 아세요? 변호사 선임하고 돈이나 준비하세요. 절대 못 빠져나갑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아버지가 흐뭇한 눈길로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 잘했다. 안, 아주 명쾌하구나. 그게 바로 경영자의 자세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법과 팩트로만 승부하는 것. 네, 아빠. 비싼 수업료 내고 제대로 배웠어요. 강의 가족에게 당장 6억 원이라는 큰돈이 있을 리 만무했다. 하지만 내가 계속 사기죄와 형사고소를 언급하며 압박하면
그들은 감옥에 갈까 두려워 어떻게든 돈을 토해낼 것이다. 그들은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겁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예상대로 강과 흐엉 여사는 벼랑 끝에 몰렸다. 한남동 빌라는 가압류되었고 강은 회사 감사팀에 불려가 해명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비는 것뿐이었다. 오후가 되자 강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아침의 뻔뻔함은 사라지고 겁에 질린 목소리였다. 안,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만나서 얘기하자. 응. 강 씨, 우리 사이에 할 얘기는 법적인 것 말고는 없습니다. 민 변호사님 통해서 연락하세요. 저한테 전화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아니야, 들어봐. 엄마가 계약금 2억은 돌려주겠대. 여기저기 빚을 내서라도 갚겠대. 하지만 나머지 돈은 당장은 힘들어. 제발 시간 좀 줘. 시간. 지난 2년 동안 내가 준 시간과 신뢰로는 부족했습니까? 더는 못 줘요. 이번에 확실히 끝냅니다. 안, 제발. 너 고소하면 나 회사 잘려. 내 인생 끝난다고. 내가 잘못한 건 아는데 나 정말 널 사랑했어. 제발 이렇게 매정하게 굴지 마. 사랑,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날 사랑하는 사람이 약혼식장에서 날 망신줘. 날 사랑하는 사람이 내 생일 꽃다발 값을 8,000원으로 깎아? 강 씨, 당신은 명예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 더러운 입에 사랑 담지 마. 나는 숨을 고르고 최후 통첩을 날렸다. 좋아요. 내가 마지막으로 자비를 베풀죠. 48시간 안에 2억 원을 현금으로 가져오세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형사고소는 잠시 보류해드리죠. 싫으면 그냥 법대로 하고요. 현금. 2억을 현금으로 강이 비명을 질렀다. 지금 집에 현금 2억이 어디 있어? 그건 당신 사정이죠. 갚을 능력이 있다면서요? 계좌이체, 할부 안 받습니다. 48시간 내 내 변호사 사무실로 현금 2억. 못 가져오면 법정에서 봅시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현금 요구는 최고의 심리적 압박이다. 돈을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그 무거운 돈 가방을 들고 오면서 자신들의 비참한 처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될 테니까. 10분 뒤 신우이 하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에 도끼가 가득했다. 언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 다 죽일 셈이에요. 언니 돈도 많으면서 고작 2억 가지고 왜 그래요? 하씨, 나는 태연하게 대꾸했다. 난 2억 없어도 살지만 정의는 필요해서요. 그 2억, 내 피 같은 돈이고 내 신혼집 계약금이었어요. 당신이 그 돈으로 호의호식했으니 너무하다는 말 할 자격 없습니다. 엄마가 갚는다잖아요. 근데 왜 굳이 현금이에요? 일부러 엿먹이는 거죠? 맞아요. 엿먹이는 거위. 당신네 가족이 나 2년 동안 속였는데 내가 48시간 좀 괴롭히면 안 됩니까? 그리고 하씨, 지금 메고 있는 그 에르메스 백, 어머니가 내 수술비라고 뜯어간 돈으로 사준 거잖아요.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하는 말문이 막힌 듯 더듬거렸다. 아, 아니에요. 이거 내 돈으로 산 거예요. 월급 300만 원짜리 오빠랑 백수 동생이 무슨 돈으로? 날 바보로 안아본데 당장 돈 마련하라고 전해요. 안 그러면 사기죄 공범으로 당신도 같이 고소해 줄 테니까. 작물 취득으로 조사받고 싶지 않으면 서두르는 게 좋을 거예요. 나는 그녀의 대답도 듣지 않고 끊어버렸다. 잔인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사기꾼들에게 자비는 사치다. 법과 공포만이 그들을 움직이게 한다.
아버지와 마주 앉았다. 아빠, 아마 뭐라도 팔아서 2억 만들어 올 거예요. 금부치나 다른 재산 처분하겠죠? 그래, 만약 돈을 가져오면 형사고소는 미루돼. 나머지는 이자까지 쳐서 갚겠다는 공증을 확실히 받아야 한다. 다시는 너를 우습게 보지 못하게.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든든한 내 편이 있다는 게 이렇게 힘이 될 줄이야. 48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강과 흐엉 여사는 끈질기게 전화를 해댔지만 나는 무시하고 업무에만 집중했다. 아버지는 내 기분 전환을 위해 선화 그룹의 대형 프로젝트를 맡겨주셨다. 최고의 복수는 내가 더 보란듯이 성공하는 것이다. 점심시간, 아버지와 식사를 하며 옛 이야기를 꺼냈다. 아빠, 지금 생각해보면 돈 잃은 것보다 그 사람의 가식적인 모습이 더 소름 끼쳐요. 그 찌질한 말이에요. 나는 꽃다발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아빠 그거 아세요? 그 사람은 항상 제가 빌려준 기사가 딸린 차를 타고 제가 사는 최고급 식당 밥만 먹었어요. 근데 제 생일날엔 고작 장미 10송이 사면서 30분 동안 상인한테 깎아달라고 진상을 부렸대요. 그래놓고 저한테는 제일 싱싱한 걸로 고르느라 늦었다고 거짓말했죠. 아버지는 혀를 찼다. 지갑을 여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그릇이 보인다. 남의 돈엔 관대하고 자기 돈엔 인색한 놈치고 제대로 된 놈 없다. 그건 절약이 아니라 천박한 거야? 맞아요. 심지어 신혼집 계약금도 제가 낸다니까 말리는 신용도 안 하더라고요. 그게 본성인 거죠? 그래. 그놈은 개천 용도 못 되는 그냥 거머리야. 내가 다시 조사해보니 빚도 꽤 있더구나. 널 만난 건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기획이었어. 그때 민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다. 이사님, 강씨 측에서 현금 2억을 마련해 왔습니다. 지금 사무실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보며 일어섰다. 아빠, 저 다녀올게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끝내고 싶어요. 위험하지 않겠니? 민 변호사님이랑 경호원들이 있잖아요. 가서 마지막으로 확인 사살하고 올게요. 민 변호사의 사무실. 강과 흐엉 여사는 죄인처럼 앉아 있었다. 흐엉 여사는 낡은 옷차림에 퀭한 얼굴이었고 강은 고개를 들지도 못했다. 테이블 위에는 현금 2억 원이 든 007 가방이 놓여 있었다. 안 이사님, 민 변호사가 말했다. 금액 확인했습니다. 이제 남은 빚 별표 3억 7천만 원 별표에 대한 지불 각서만 받으면 됩니다. 흐엉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하며 나를 쳐다보았다. 아나, 부탁한다. 우리 좀 살려다오. 내 시아버지 될 뻔한 사람도 알아누웠어.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고. 아줌마, 나는 싸늘하게 내려다봤다. 그런 사정은 판사님한테 가서 하세요. 전 오늘 제 돈 받으러 온 겁니다. 나는 굳어있는 강을 향해 말했다. 강, 비겁함과 탐욕의 대가가 뭔지 알아? 바로 오늘 내 꼴이야. 이 현금 2억, 내가 진실을 산 값이라고 생각할게. 안, 잘못했어. 용서해줘. 강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용서. 8,000원짜리 꽃다발이나 기억해. 넌 나한테 쓰는 돈 몇천 원도 아까워하던 놈이야. 내가 사랑한 건 내가 아니라 내 돈이었어. 내 그 찌질함이 내 발목을 잡은 거야? 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끝났어. 민 변호사님, 각서 받고 마무리해 주세요. 다시는 이 사람들 보고 싶지 않네요. 나는 미련 없이 돌아섰다. 사무실을 나오는 발걸음이 날아갈 듯 가벼웠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3억 7천만 원이 남았다. 그 돈은 놈들이 나를 속여 뜯어간 품위 유지비들이다. 각서는 받았지만 저들이 순순히 갚을 리 없다. 쐐기를 박아야 했다. 강의 가짜 스펙, 그 치명적인 비밀을 터뜨릴 차례다. 회사로 복귀한 나는 영발그룹의 중대표와의 미팅에 참석했다. 그는 젊고 유능한 CEO로 아버지가 눈독 들이는 예비사위 후보이기도 했다. 중대표는 나를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동정이나 호기심이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존중이 느껴지는 눈빛이었다. 반갑습니다, 안 이사님. 힘든 일 겪으셨다고 들었는데 빠르게 복귀하셨군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저는 이사님의 사생활보다 업무 능력을 더 높이 평가합니다. 그의 정중한 말에 긴장이 풀렸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일은 일이니까요. 미팅은 성공적이었다. 나는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프로젝트를 리드했고 중 대표는 감탄했다. 회의가 끝난 후 그가 조용히 나를 불렀다. 안 이사님. 중, 덩, 대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강 씨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님뿐만 아니라 이 업계 사람들 대부분이 알고 있었죠. 다만 그가 주장하는 수석 매니저로서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 말입니다.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무슨 뜻이죠? 강 씨는 그저 작은 대부업체에서 잔심부름이나 하는 말단 직원일 뿐입니다. 월급은 쥐꼬리만 해서 생활비 대기도 빠듯한 수준이죠. 그가 고위직 임원 행세를 하고 다닌다는 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끼리는 그를 능력은 없으면서 허세만 부리는 거머리라고 평가하곤 했죠. 중 대표의 말은 내 자존심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업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니. 오직 사랑에 눈먼 남한 장님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걸 언제부터 아셨나요? 나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물었다. 오래전부터요. 회장님께서 사윗감을 찾으실 때 제게도 의견을 물으셨거든요. 그때 강 씨에 대해 경고해드렸지만 회장님께선 이사님의 감정을 존중해서 깊이 개입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깊은 좌절감이 밀려왔다. 아버지도 친구들도 다 알고 있었는데 나만 멍청하게 고집을 피웠다. 결국 그 껍데기조차 가짜였군요에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위조한 초대권으로 날랐고 내 돈으로 성공한 금융맨 코스프레를 유지했던 거예요. 전 그가 야망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중 대표는 연민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안 이사님. 그자가 너무 교활했던 겁니다. 이사님의 선량함과 믿음을 악용한 거죠. 하지만 이제라도 끊어내셨으니 다행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덕분에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그자가 거짓된 가면 뒤에 숨어 살게 두지 않을 겁니다. 나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강이 다니는 회사에 공식 서한을 보냈다. 그가 위조 초대권으로 상류층 사교 모임에 잠입해 사기를 쳤다는 증거와 내 자산을 편취한 내역을 첨부했다. 바로 다음 날 희소식이 들려왔다. 강은 즉각 해고됐다. 사유는 품위 손상 및 사기 행각으로 인한 회사 이미지 실출. 고위 간부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는 박살났다. 그는 이제 본래의 모습, 무능한 백수로 돌아갔다. 통쾌함보다는 연민과 경멸이 앞섰다. 탐욕이 부른 자멸이었다. 돈을 사랑했지만 결국 돈 때문에 모든 걸 잃은 꼴이 우스웠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 강은 미친 듯이 연락해왔다.
사과가 아닌 협박과 애원이 뒤섞인 추잡한 메시지들이었다. 가족 전체가 소송 위기에 처하자 그들은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다. 나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할 카드를 꺼내 들기로 했다. 바로 흐엉 여사의 가짜 투병 사기극 증거였다. 일주일 뒤 강이 선화 그룹 로비에 나타나 난동을 부렸다. 안 이사 나와.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보안 요원들에게 제지당해 씩씩거리는 꼴이 가관이었다. 나는 민 변호사와 보안팀을 대동하고 그를 마지막으로 만나주기로 했다. 회의실에 마주 앉은 강은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넌 너무 잔인해. 내 인생을 아주 박살냈어. 회사까지 잘리게 만들고 속이 시원해. 제발 고소 좀 취하해줘. 빚은 천천히 갚을게. 잔인해. 내 인생을 망친 건 너 자신이야. 난 그저 진실을 밝혔을 뿐이지. 나는 싸늘하게 응수했다. 돈이 다가 아니잖아. 난 널 진짜 사랑했어. 우리 엄마 수술 앞둔 거 알잖아. 넌 돈도 많으면서 어려운 사람 돕는 셈 치고 좀 봐주면 안 돼? 또 그 레퍼토리. 나는 피식 웃었다. 어머니 수술비가 급하다며 뜯어간 1,000만 원 그거 말하는 거지? 그래. 진짜 수술해야 한단 말이야. 정말. 내가 손짓하자 민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던졌다.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내가 말했다던 병원들에 다 확인해봤어. 흐엉 여사님 진료 기록? 지난 2년간 감기약 처방받은 게 전부더구나. 강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뒤적거렸다. 내가 수술비라고 가져간 그 1,000만 원이 그날 바로 여동생 하이 계좌로 들어가서 명품백 결제 대금으로 쓰였더라. 계좌 추적 내역 여기 있어? 나는 강을 쏘아보았다. 이건 단순 채무 불이행이 아니야. 아픈 걸 핑계로 돈을 뜯어낸 건 특수 사기야. 넌 아들로서 이걸 알면서도 방조했어. 아니, 공범이지. 강은 사색이 되어 변명했다. 미안해, 엄마가 그냥 허세 부리고 싶어서 그런 거야. 허세. 50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게 허세야? 이건 계획적인 범죄야. 난 돈이 아까워서 널 고소하는 게 아니야? 너희 가족의 그 추악한 본성을 세상에 까발리려는 거지? 제발. 살려줘. 강이 비명을 지르듯 애원했다. 나는 보안 요원에게 눈짓했다. 끌어내세요. 다시는 회사 얼씬도 못하게 하고 또 오면 바로 경찰 부르세요. 강이 쫓겨나고 해고당하자 그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다. 하지만 반성은커녕 그들은 찌라시 언론과 SNS를 이용해 나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재벌녀의 갑질, 가난한 시댁 무시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여론몰이를 시도했다. 대책회의 중 흐엉 여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스피커폰을 켰다. 안 이사,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나본데 우리도 가만히 안 있어. 우리 아들 인생 망쳐놓고 잘 살 줄 알아? 사람들이 다 널 욕하고 있어? 넌 피도 눈물도 없는 마녀야. 아줌마 은하는 침착하게 받아쳤다. 사기꾼 주제에 말이 많네요. 돈 안 갚으면 고소합니다. 준비 다 끝났어요. 고소해봐. 내가 사준 차, 옷 다 선물이라고 우기면 그만이야. 우리가 죽는 꼴 보고 싶어? 선물. 나는 비웃었다. 그럼 아줌마가 거래처 부도 막아야 한다고 급하게 빌려간 5,000만 원은요? 수학이 넘어가 조용해졌다. 까맣게 잊고 있었겠지? 그날 아줌마가 집 넘어간다고 울고불고해서 송금해줬죠.
근데 딱 3일 뒤에 딸내미가 SNS에 에르메스백 샀다고 자랑질했더군요. 나는 비서에게 지시해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증거 자료를 띄웠다. 하가 SNS에 올린 5천만 원짜리 가방 사진과 계좌 이체 내역이 나란히 떴다. 이 5천만 원, 거래처 빚 갚는 데 쓴 게 아니라 딸 명품 가방 사주는 데 쓰셨네요? 이것도 선물인가요? 용도 사기, 횡령. 빼박 증거입니다. 병원비 사기랑 묶어서 보내드릴게요. 아, 아니야. 그거 우리 하가 돈 모아서 산 거야. 그녀가 발악했다. 백수 딸이 무슨 돈으로요? 국세청 신고 내역 때 볼까요? 아줌마, 경고하는데 남은 3억 7천만 원의 사흘내로 변제 계획서 안 가져오면 이 모든 증거 경찰에 넘깁니다. 돈도 갚고 감옥도 가고 싶으면 계속 버티세요.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아버지가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셨다. 완벽하구나. 이제 놈들은 독 안 든 쥐야. 사흘 뒤. 강과 흐엉 여사가 다시 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이번엔 기세등등함도 악다구니도 없었다. 패배를 인정한 패장병의 모습이었다. 그들의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강씨 측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변제를 약속했습니다. 다만 현재 자금 사정이 여의치않아 5년 분할 상환을 제안합니다. 5년, 나는 코웃음을 쳤다. 2년을 속이고 또 5년을 질질 끌겠다. 어림없어요. 안, 제발. 내가 다시 취직해서 갚을게. 약속해. 강이 쉰 목소리로 읍소했다. 내 명예는 이미 바닥이야. 난 법적 구속력 있는 담보를 원해. 나는 민 변호사를 쳐다보았다. 남은 재산 가압류하고 모자르면 강 씨가 가진 주식이라도 다 내놓으라고 하세요. 하지만 남은 게 없어요. 집도 묶였고. 흐엉 여사가 울먹였다. 그럼 딸이 가진 명품백이랑 아줌마 보석들 다 파세요. 그거 내 돈으로 산 거잖아요. 분위기가 험악해질 무렵 회의실 문이 열리고 아버지, 광 회장님이 들어오셨다. 서늘한 위압감이 방 안을 압도했다. 회장님의 등장에 강모자는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민 변호사가 쐐기를 박았다. 회장님 지시대로 형사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특수사기, 횡령, 그리고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까지. 징역형 피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상대 변호사가 다급하게 외쳤다. 아닙니다. 회장님, 이사님 조건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형사 고소만은 취하해 주십시오. 나는 바닥에 주저앉은 강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비참한 말로였다. 강, 이게 마지막 잡이야. 형사 고소는 안 해. 대신 민사로 끝까지 갈 거야. 이자 한 푼까지 다 토해내. 그리고 다시는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마.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섰다. 6억 원의 빚과 파산, 그리고 사회적 매장. 그것이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였다.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강과 흐엉 여사를 내려다보았다. 거대한 산과 같은 위압감이었다. 똑똑히 들어라. 선화그룹은 너희 같은 작자들이 감히 넘볼 수 있는 나무가 아니다. 주제를 모르고 날뛴 대가라고 생각해라. 앞으론 좀 착하게 살 거라. 아버지와 나는 회의실을 나섰다. 남은 건 민 변호사의 몫이었다. 그는 그들에게 뼈아픈 상환 각서와 담보 설정 계약서에 서명을 받아낼 것이다. 승리였다. 단순한 금전적 승리가 아니었다. 진실과 명예를 되찾은 승리였다. 나는 맹목적이었던 과거의 나와 완전히 결별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으리라. 내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된 것이다. 모든 법적 절차가 궤도에 올랐다. 나는 강과 그의 가족을 내 인생에서 완전히 도려냈다. 남은 빚 3억 7천만 원은 그들의 사기 행각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자 족쇄가 될 것이다. 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온 뒤 집에 도착하니 형언할 수 없는 해방감이 밀려왔다. 거짓으로 점철된 2년이 끝났다. 차고로 들어선 나는 아버지가 선물해 주셨던 포르쉐를 바라보았다. 강을 태우고 다니며 그의 길을 살려주었던 그의 허세와 나의 어리석음이 묻어있는 차였다. 나는 과거의 모든 흔적을 끊어내기로 결심했다. 서재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빠,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아나. 마음은 좀 편해졌니? 네, 아주 홀가분해요. 다 아빠 덕분이에요. 나는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다. 사실, 이 포르쉐 아빠께 돌려드리고 싶어요. 아버지가 의아한 듯 물으셨다. 왜 그러니? 내가 아끼던 차 아니냐? 알아요. 하지만 이 차엔 제 어리석었던 인연이 묻어 있어요. 강에게 껍데기뿐인 허세를 만들어주기 위해 이 차를 이용했잖아요. 제 의존심과 실수의 상징 같아요. 나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저 진짜 어른이 되고 싶어요. 일뿐만 아니라 제 삶에서도 홀로서기를 하고 싶어요. 부모님 배경, 명품, 제 차. 그런 것 없이도 인간 안으로서 가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어요. 제 힘으로 번 돈으로 새 차를 살게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내 자애롭고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셨다. 알았다. 내 딸이 드디어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용기,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 차는 처리하마. 너무 자책하지는 말 거라. 누구나 넘어지면서 크는 거니까. 감사해요, 아빠. 차 키를 반납하고 나니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진 기분이었다. 나는 더 이상 사랑 타령이나 하며 부모에게 기대는 철부지가 아니었다. 내 가치는 내가 타는 차가 아니라 내 능력과 인격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이후 나는 선화 그룹 업무에 미친 듯이 몰입했다.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해 아버지와 임원들에게 실무를 배웠다. 후계자로서의 자격을 실력으로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그 사기 결혼 소동은 내게 큰 흉터를 남겼지만 동시에 강력한 동력제였다. 그것은 나를 각성시켰다. 모든 법적 합의가 끝난 어느 날 밤. 나는 민 변호사가 정리해준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지난 2년간 내가 강과 그 가족에게 쏟아부은 돈, 총 6억 원의 상세 내역서였다. 스탠드 불빛 아래서 나는 그것을 별표현의 비용 청구서 별표라 명명했다. 죽어버린 사랑에 대한 조소였다. 2023년 3월 15일 강씨 프로젝트 투자금 실체 없음 1천만 원 2023년 5월 1일 강씨 아파트 전세 보증금 지원 5천만 원 2023년 7월 20일 흐엉 여사 수술비, 거짓, 1천만 원 2023년 10월 12일, 프러포즈 반지 대금, 강씨 명의 구매, 1억 원 2024년 1월 5일, 흐엉 여사 거래처 상환금, 딸 에르메스 백 구매, 5천만 원 2024년 2월 15일, 한남동 빌라 계약금, D억 원. 그 외에도 차량 할부금, 명품 의류, 여행 경비, 생활비 등 수많은 자잘한 내역들. 총합 6억 원. 숫자를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6억 원 서울 시내 괜찮은 오피스텔 한 채 값이고 사업에 투자했다면 큰 수익을 냈을 종잣돈이다. 하지만 나는 이 돈을 한 남자의 탐욕과 거짓을 살찌우는 데 썼다.
나는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아마도 배경이나 돈이 아닌 나 자체를 사랑해주는 순수한 사랑을 너무 갈망했기 때문일 것이다. 강은 그 틈을 파고들었다. 자존심 강한 척하면서 교묘하게 동정심을 유발하고 미래를 함께 그리자며 내 돈으로 자신의 성을 쌓았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서류 뭉치를 벽난로 속에 던져 넣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생각했다. 원본 데이터는 변호사에게 있으니 이건 나만의 패기의식이다. 거울 속의 나는 더 이상 우울하지 않았다. 그곳엔 도끼와 결의로 찬 강인한 여자가 서 있었다. 6억 원을 주고 제정신을 샀어. 비싸지만 가치 있는 수업료였어. 이제 내 인생의 감정이 이성을 앞서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나는 오직 팩트와 능력, 그리고 검증된 사람만을 믿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민 변호사를 찾았다. 민 변호사님, 남은 3억 7천만 원 회수 절차, 확실하게 하고 싶습니다. 각서는 받았지만 놈들을 믿을 수 없어요. 압박 수위를 높이세요. 걱정 마십시오, 이사님. 오늘 밤 즉시 채권 가압류 및 재산 명시 신청을 할 겁니다. 한남동 빌라에 대한 권리 행사뿐만 아니라 이사님의 자금이 들어간 경로를 추적해 모든 자산을 동결시킬 겁니다. 놈들이 딴 마음 못 먹게 옥죄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개인 자산 처분 현황도 감시하세요. 최대한 빨리 현금화해서 받아내세요. 네, 현재 흐엉 여사와 강 씨는 패닉 상태입니다. 가지고 있는 보석이며 명품들을 금매로 내놓고 있습니다만 빌라가 묶여 있어 큰 대출은 막힌 상태입니다. 잔인해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사기꾼에게 틈을 보이면 안 된다. 그리고 변호사님, 명예훼손 고소장도 대기시켜 두세요. 그 여자가 인터넷에 헛소문 퍼뜨릴 기미가 보이면 바로 접수하세요. 돈만 받는 게 아니라 내 명예도 지킬 겁니다.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든든했다. 법의 보호 아래 나는 안전했다. 사무실을 나서며 나는 전의를 다졌다. 이제부턴 재계에서 내 무너진 이미지를 다시 쌓아 올려야 한다. 사랑의 눈먼 호구가 아니라 냉철한 경영인으로. 나는 다시 활발하게 대외 활동을 시작했다. 영발그룹의 중대표와도 프로젝트 미팅을 이어갔다. 어느 날 티타임, 중대표가 솔직한 이야기를 꺼냈다. 안 이사님, 사실 파혼 사건 이후 업계에서 이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사님의 결단력에 놀라기도 했지만 너무 사람을 쉽게 믿은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죠.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인정합니다. 제가 눈이 멀었었죠. 중 대표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사실 강 씨에 대한 평판은 이미 바닥이었습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빚내서 파티나 쫓아다니는 허세남이라고 소문이 자자했으니까요. 남자의 자존심도 없이 여자 돈으로 치장하는 놈, 사업 파트너로서도 최악이죠. 그의 말은 뼈 아팠지만 사실이었다. 나만 몰랐던 진실. 맞아요. 그래서 끊어냈습니다. 능력도, 명예도, 진실성도 없는 남자는 제 옆에 설 자격이 없으니까요. 중 대표는 존경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사님은 감정이 아닌 이성과 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점을 높이 삽니다. 지금 업계에서는 이사님이 썩은 살을 도려낸 결단력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중 대표와의 대화는 내게 큰 위로와 확신을 주었다. 나는 6억 원을 잃었지만 대신 안목과 신뢰를 얻었다. 모든 걸 잃고 궁지에 몰린 강은 끈질겼다. 어느 날 오후
비서가 다급하게 보고했다. 이사님, 강 씨가 로비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꼭 만나야 한다면서요. 나는 마지막 쐐기를 받기 위해 그를 들여보내라 지시했다. 물론 민 변호사와 보안팀을 대동하고 내 집무실로 들어온 강은 처참했다. 번지르르 하던 명품 슈트 대신 낡은 옷을 걸치고 수염은 덥수룩했다. 드디어 만나주는구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5분 줄게. 용건만 말해. 제발 소송 좀 취하해줘. 나 다 잃었어. 직장도 잘리고 업계에서 매장당했어. 엄마는 화병으로 진짜 쓰러지셨다고. 내가 자초한 일이야? 거짓과 탐욕을 선택한 대가라고 나는 차갑게 잘라 말했다. 강은 절박한 눈으로 매달렸다. 인정할게. 처음엔 내 돈 보고 접근했어. 내 배경이 탐났어. 하지만 나중엔 진짜 널 사랑했단 말이야. 사랑. 나는 픽 웃었다. 날 사랑해서 어머니랑 짜고 사기를 쳐? 날 사랑해서 내 생일 꽃다발 값을 8,000원으로 깎아? 내 사랑은 내가 사준 밥 한 끼 값보다도 싸구려야. 제발. 우리 좋았던 때도 있었잖아. 나 정말 너 없으면 죽어. 나는 시계를 보았다. 시간 다 됐어. 강, 난 소송 취하 안에 끝까지 갚아. 이건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야. 넌 사기꾼이고 난 피해자니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그에게 일말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민 변호사님, 처리하세요. 보안팀, 이 사람 끌어내고 다신 얼씬도 못하게 해. 또 오면 바로 경찰 불러요. 절규하며 끌려가는 강을 뒤로하고 나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았다.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랗고 내 미래는 저 하늘처럼 선명했다. 게임은 끝났다. 그리고 내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강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절망적으로 울부짖었다. 내가 나한테 이럴 순 없어. 너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옮겼다. 강이 내지르는 비명 따위는 더 이상 내 귓가에 닿지 않았다. 끝이다. 나는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완벽하게 끊어냈다. 이제 다음 단계, 여론과의 전쟁을 치르고 내 인생을 재건할 차례였다. 예상대로였다. 그룹에서 쫓겨나고 법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몰린 강의 가족은 최후의 수단을 꺼내 들었다. 바로 사이버불링과 진흙탕 싸움이었다. 흐엉 여사는 딸 하이 도움을 받아 익명 SNS 계정을 개설하고 거짓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여 나를 별표 가난한 시댁을 멸시하고 짓밟은 재벌가 갑질려 별표로 둔갑시켰다. 그녀의 게시글은 신파극 그 자체였다. 우리는 안양을 친딸처럼 아끼며 뒷바라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 아들을 속이고 우리 재산을 뺏으려 했습니다. 돈이 떨어진 우리를 고소하고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선아그룹의 영예가 고작 푼돈 때문에 성실한 청년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입니다. 그녀는 빈부격차를 강조하여 대중의 분노를 자극했다. 화려한 내 약혼식 사진 옆에는 내가 예전에 사준 허름한 옷을 입고 불쌍한 척하는 자신의 사진을 대비시켜 올렸다. 여론재판은 순식간에 불타올랐다. 선아그룹 홈페이지와 내 개인 SNS에는 악플이 쇄도했다. 재벌 갑질 진짜 역겹다. 없는 사람들 좀 그만 괴롭혀라. 남자가 헤어지자니까 보복하는 거 아니야? 무서운 여자네.
6억이면 껌값일 텐데 그걸로 사람을 죽이려 드네. 숨이 막혔다. 진실은 그게 아닌데. 수천 명의 낯선 이들에게 난도질당하고 명예가 훼손되는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다. 나는 늘 선망의 대상이었지 이런 혐오의 대상이 된 적은 없었다. 아버지가 걱정스런 얼굴로 말씀하셨다. 아나, 댓글 보지 마라. 민 변호사가 처리할 거다. 법적 증거를 공개하면 돼. 알아요, 아빠. 하지만 너무 지쳐요. 사기당한 건 전데 왜 제가 욕을 먹어야 하죠? 대중은 진실을 모르니까. 저들이 약자 코스프레를 기가 막히게 하고 있어. 지금이야말로 내가 강해져야 할 때다. 숨지 말고 당당하게 진실을 밝혀라. 아버지의 말씀이 옳았다.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나는 그룹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싸워야 했다. 나는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민 변호사님, 당장 움직이세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모든 게시물에 대해 삭제 요청하고 흐엉 여사를 별표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 별표로 즉시 고소하세요. 더 이상 관용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오후 바로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법으로 이 불을 끄겠습니다. 전쟁은 쉽지 않았다. 나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심리적 압박감은 엄청났다. 어느 날 점심, 머리도 식힐 겸 청담동의 단골 레스토랑을 찾았다. 경호원 없이 비서만 대동한 것이 실수였다. 내가 들어서자마자 옆 테이블의 젊은 무리가 수군거기 시작했다. 곧이어 스마트폰을 꺼내 노골적으로 나를 찍어대기 시작했다. 저 여자 아냐? 그서나 그룹 갑질녀. 맞네, 진짜 독하게 생겼다. 심지어 한 남자는 큰 소리로 비아냥거렸다. 이보세요, 안 이사님. 부자면 답니까? 왜 남의 집안을 풍비박산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황급히 구석자리로 피하려 했지만 호기심 어린 군중과 적대적인 시선들이 나를 에워쌌다. 그때였다. 묵직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들 뭐 하시는 겁니까? 공공장소에서 예의를 지키시죠. 고개를 들자 영발그룹의 중대표가 서 있었다. 그는 식사 중이었는지 냅킨을 던지고 다가와 거대한 책으로 나를 카메라 렌즈들로부터 가려주었다. 안 이사님, 괜찮으십니까? 그의 눈빛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다.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중 대표는 사람들을 향해 정중하지만 서늘하게 말했다. 함부로 촬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 루머로 타인을 비방하는 건 범죄입니다. 군중 속 한 여자가 소리쳤다. 중 대표님, 왜 저런 악녀를 감싸세요? 저 여자 사기꾼이라잖아요. 중 대표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저는 누구를 감싸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안 이사님과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제가 겪은 안 이사님은 누구보다 도덕적이고 유능한 분입니다. 만약 그녀가 부도덕했다면 제가 파트너십을 맺었겠습니까? 찌라시에 선동되지 말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십시오. 그는 나를 돌아보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믿습니다. 당신은 강한 사람이니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구원이었다. 동정이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신뢰. 중 대표는 나와 비서를 차까지 안전하게 에스코트해 주었다. 차 안에서 나는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고마워요, 중 대표님. 덕분에 살았어요. 별 말씀을요.
저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강 씨 일가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었습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힘내십시오. 유능한 젊은 CEO의 공개적인 지지는 내게 큰 힘이 되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침묵은 루머를 키울 뿐이다. 나는 아버지, 법무팀, 홍보팀과 최종 회의를 마쳤다. 다 공개합시다. 하나도 남김없이 내 명예와 회사의 신뢰를 걸고 정면 돌파하겠어요. 다음 날 선화그룹은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단순한 반박이 아닌 팩트 폭격이었다. 선화그룹 공식 입장문 및 증거자료. 금융거래 내역서. 지난 2년간 안이사 계좌에서 강모 씨와 홍모 씨, 모친에게 이체된 총 6억 원의 내역 상세 공개 문자 메시지 복원. 홍 여사가 수술비가 급하다며 돈을 요구한 내용과 강 씨가 결혼하면 공동명의 해주겠다며 계약금을 유도한 내용 원본 지출 증빙. 홍 여사가 빚 갚는다고 빌려간 5천만 원이 당일 딸 하모 씨의 에르메스 가방 구매에 사용된 카드 영수증 및 SNS 인증샷 대조 자료 병원 조회 결과 홍 여사의 최근 2년간 수술 및 입원 기록 없음 확인서 채무 변제 각서 강 씨 모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서명한 각서 원본. 입장문 말미에는 단호한 경고를 덧붙였다. 선화그룹은 악의적인 사기 행각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이미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반전은 순식간이었다. 명백한 증거 앞에 여론은 180도 뒤집혔다. 와, 대박. 시어머니가 며느리 돈 뜯어서 딸 명품백 사줬대. 병원비 사기는 진짜 선 넘었지? 인간이냐? 안이사 보살이네. 나 같으면 진작 감옥 보냈다. 강의 가족이 꾸민 피해자 코스프레는 박살났다. 그들은 이제 사기꾼 가족으로 낙인 찍혔다. 쐐기를 받기 위해 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많은 플래시 세례 속에서 나는 흰색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단상에 섰다. 안녕하십니까? 선화그룹 아닙니다. 나는 떨지 않았다. 내 흑역사였던 사랑과 배신, 그리고 진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저는 사람을 너무 믿은 죄로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싸웠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다. 개인적인 스캔들로 인해 경영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시선도 있습니다만. 그때였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 영발그룹의 대표가 회견장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곧장 단상으로 올라와 내 옆에 섰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중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다. 영발그룹 대표, 중입니다. 안 이사님은 탁월한 안목과 결단력을 가진 경영인입니다. 사적인 아픔을 딛고 정의를 구현한 그녀의 용기를 저는 존경합니다. 저희 그룹은 안 이사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파트너십을 이어갈 것입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재계에서 가장 핫한 젊은 CEO의 공개 지지는 게임 체인저였다. 그는 나를 스캔들의 주인공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격상시켜 주었다. 나는 중 대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나를 지지하고 있었다. 3개월 후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채무, 강 씨와 홍 여사는 3억 7천만 원 전액과 지연 이자를 안 씨에게 지급하라. 미이행 시 담보주택 경매 집행, 명예훼손, 홍 여사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별표 500만 원 별표를 선고한다. 정의구현이었다. 강은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홍 여사는 전과자가 되었다. 그들은 탐욕의 대가를 처절하게 치렀다. 민 변호사가 전했다.
강 씨가 사죄하고 싶다고 만나달랍니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사과는 필요 없으니 돈이나 갚으라고 하세요. 1년이 지났다. 나는 더 단단해졌다. 아버지는 주주총회에서 내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룹 지분 별표 20% 별표를 증여하셨다. 명실상부한 후계자가 된 것이다. 그리고 내 곁에는 중 대표, 아니 이제는 남편이 된 중이 있다. 우리는 비즈니스 파트너에서 연인으로 발전했다. 우리의 관계는 맹목적인 희생이나 거짓이 아닌 서로의 능력을 존중하는 동등한 위치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는 화려한 예식 대신 가족들만 모인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고 우리 힘으로 마련한 청담동의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나는 6억 원을 잃었지만 그보다 훨씬 값진 것을 얻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 과거에 어리석었던 나를 태워버리고 나는 비로소 온전한 나로 다시 태어났다.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고 명예는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6억 원을 내고 배운 인생의 진리다. 지금까지 안에 치열했던 복수와 성장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통쾌함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항상 깨어있는 정신으로 스스로를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